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에서는 골목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주제로 양림 골목 비엔날레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당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마이크를 약간만 좀 옆으로 네.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지난 7일 시작된 광주 비엔날레 행사가 열기를 띠면서 이를 연기한 좀 전시 행사도 마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광주 미술 전성시대를 좀 맡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제 원래는 9월부터 시작해야 되는 비엔날레가 예. 4월로 봄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3개월 장기 그 전시를 하거든요. 이제 봄과 함께 그 미술 전시가 예. 이제 활기를 띠고 있어서 사실은 예술계에 좀 어쩌면 보면 활기찬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엔날레 전시관 본 전시관과 비롯해서 그 9개 나라의 파빌리온과 그리고 특별관 그리고 이제 여러 그 다양한 전시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예. 있는데 그와 더불어 뭐 광주 비엔날레 전시 부록은 아니지만 양림동에서 골목 비엔날레가 예. 2020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양림동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공간이자 네. 근현대 건물들이 상당히 또 많은 또 그렇죠. 곳이고 네. 대표적인 문화마을에서 펼쳐지는 양림 골목 비엔날레 굉장히 흥미롭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광주 오면은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동명동, 양림동 이렇게 예. 찾아가는 정도로 굉장히 핫플레이스인데요.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양림 골목 비엔날레는 양림에 있는 문화 공간에 골목길에 놓여 있는 뭐 미술관, 카페, 뭐 베이커리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에게 예. 양림다운 예술을 선보이자라는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라든지 전문가, 주민 그리고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서 마을 중심 민간 주도의 축제를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예. 보이는데요. 또 이제 특별한 점이 관의 어떤 지원을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예. 이제 마을 자치에서 모든 행사비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양림 골목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제 골목이라는 것이 그 안에 중심의 어떤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골목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요새 그 뭐죠? 어떤 그 가로수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재개발, 뭐 도시 예. 재개발, 마을 재개발 사업의 다른 이름이긴 한데 이런 사업의 이름으로 골목이 사라지면서 옛 집들을 허물어내고 그리고 뭐 정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을 다 허물어내면서 그곳에 주택 단지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주택조합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그 원주민들이 지금 쫓겨날 그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같은 일들이 지난 3년 동안 동구에서만 학동, 계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예. 벌써 재개발 사업이 14곳에서 이루어지면서 골목길이 사라졌고요. 앞으로도 거의 한 100여 개 정도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허울 좋은 건설이라는 게 과연 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과연 맞느냐. 네. 이 행정이 그 주민 편의보다는 자본이 우선이 되어서 자본에 같이 편입되어 가지고 이 광주가 사실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지금 예. 불명예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광주 양림 골목 비엔날레를 통해서 우리가 골목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광주에서도 골목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이 답이다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보존 등이요. 네. 지역의 정체성 또 콘텐츠를 만들어가면서 문화 예술 관광으로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사실은 광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예. 지자체가 되면서 각 지역만의 특성을 살리는 게 뭐 지역의 축제이기도 하고 지역의 콘텐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콘텐츠를 만들 때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좀 다른 것 같다, 다르다, 특별하다, 좀 차별화됐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관광을 가고 예. 거기를 또 경제 뭐 그 관광을 통해서 어떤 그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올리고 또 여러모로 이제 지금 지역에 큰 힘을 가져다는 게 지역 축제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뭐 지역 축제에서는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거기에 뭐 예를 들어가서 고창 청보리 축제, 네. 뭐
그 신안의 퍼플 섬축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색 있고 다르잖아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다른 곳과 어떻게 차별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건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 중심 도시 문화수도 광주라는 이름으로 사실 예술을 타이틀은 꽤 많습니다. 네, 이 문화예술로 관광을 유치를 하고 또 예. 경제적인 어떤 산업에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 도시하고 다를 바 없는 재건물 새 건물이라든지 예. 특색 없는 거라든지 정체성 없는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답답할 지경이죠. 예. 네. 뭐 광주 비엔날레와 또 어우러진 네. 양림 골목 비엔날레는 좀 또 다른 특색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광주 비엔날레 기간에 뭐 본 전시관, 비엔날레 전시관, 예. 국립박물관 큰 대형 전시관을 비롯해서 9개 나라의 파빌리온을 비롯해서 특별관에서 아주 작은 전시장부터 해서 예. 양림 그 지역에도 이 그 비엔날레 전시 연계관이 굉장히 광주 지역 많거든요. 곳곳이 어찌 보면 비엔날레 전시장이다라고 생각해도 네, 무리는 그래서 이제 아닌 것 그걸 같습니다. 연계해서 지금 광주 양림 골목 예. 비엔날레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은 사실은 과거하고 현재가 공존되어 있는 마을로 이 그곳에 가면 아직도 여전히 그 근현대 건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그런 그 그렇죠. 유적 예, 예. 발자취를 예.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선교사 오행 기념관이라든지 양림 교회라든지 이런 문화 공간 그리고 또 예술 공간으로서는 갤러리라든지 뭐 카페 저 미술관이라든지 예. 한의원 미술관 뭐 양림 미술관 다양하게 이남 스튜디오 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문화 공간으로서 뭐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요새 이제 굉장히 젊은이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캐주얼 식당, 뭐 베이커리 굉장히 많이 맛집 늘어섰더라고요. 멋집이 굉장히 예. 많거든요. 볼거리도 많은데 이런 모습들이 비엔날레를 참여한 작가들한테도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그 전시관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을의 속속들이 예, 예. 미술관이라든 이런 그런 생활 속으로 들어온 현대 미술. 네. 근데 이 양림 골목 비엔날레에 또 이제 그 지킴이들이 마을 사람이라고 해요. 예. 현재 그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그곳을 지키고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도 거의 도슨트 역할을 하면서 마을을 소개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양림에 있던 그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가 현재 그 미술들과 만나가지고 새로운 모던한 스타일들을 네. 갖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예술이 그 마을을 만들어가는데 중심이 되고 입금이 되는구나라는 예.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양림 골목 비엔날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자, 뭐 마을이 예술이다라는 이 콘텐츠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자체는 사실은 이제 예술이 되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 스토리라는 게 새 것에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낡고 옛날부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에 가면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 집에 간 것 같고 예. 또 옛날에 어디 초등학교를 갔었던 그런 기억이 그렇죠. 있을 것 같고 예. 어디 가면은 그 공간에 나 어렸을 때 이런 그런 뭐 학교 운동장이라든 이런 것들에 대한 추억들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을이 잘 예. 보존이 돼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정비 사업이라든지 주택 단지라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사실은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만 서울과 다를 게 없고 부산과 다를 게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도시의 그러면 특색이 굳이 없으니까요. 광주를 올 예.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골목이 살아야지 지역이 사는 것 자체가 광주를 살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예술과 어우러졌을 때 부가가치라든지 예. 시너지가 훨씬 더 크게 알겠습니다. 난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